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금융이론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교재 183쪽이 되겠는데, 자, 이 주택연금 보증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고령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연금처럼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이 대출금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을 주택연금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택연금 제도가 가끔 또 우리 개념, 작년엔 주택연금 개념이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연금제도 내용 우리가 또 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별표 2개를 우리가 해놓겠습니다.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이 나오죠. 자, 장점을 보면은 우선은 이 평생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하고 또 평생 동안 우리가 연금을 우리가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을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적 보증하고 있죠. 자, 이 공적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지급에 있어서의 중단 위험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낮은 적용금리인데, 자, 주택연금 제도는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이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 금리 3개월에 우리가 1.1% 가산금리가 붙은데,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가산금리가 뭐 한 2.5에서 뭐 3% 사이죠. 상당히 높은데 이 가산금리가 낮기 때문에 낮은 우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세제상 혜택이 있죠. 자,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또 5억 원까지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우리가 재산세가 25% 감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등록세에 있어서의 또 면제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제상에 또 우리가 혜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 시에 부부 모두 사망 시 또는 원하는 때에 정산이 가능하죠. 자, 23회 시험 정답을 여기서 물었죠.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우리는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자, 이런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시험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한다고 출제했었죠.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보게 되면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데,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는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고, 또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이 확정 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우리가 연소자가 만 5세에서 만 74세죠. 만 74세 사이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보유수를 보면은, 자, 주택 보유수는 이 부부 기준 1주택 원칙이죠. 자, 부부 기준 우리가 1주택이 원칙입니다. 자, 부부 기준 1주택이 원칙인데 거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자, 올해 또 바뀌었거든요.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데 1주택을 소유하신 분, 1주택을 소유하신 분, 그리고 이 다 보유주택 합상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그러면 보유주택 합상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요게 들어왔거든요. 주의 좀 해두시고, 그래서 상기 외에, 아까 기역 니은 상기 외에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우리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주택은 우리가 시가
9억 원 이하 시가를 말하죠. 여러분 시가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먼저 보고 없으면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또 없으면은 우리가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이죠. 시가 우리가 9억 원 이하의 우리가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한데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제외되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를 하는데 이 복합 용도의 주택, 주택과 건물이 같이 있는 주택이죠. 이 복합 용도의 주택, 예를 들면 상가 건물과 같이 이 전체 복합 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우리 대상 주택의 권리 침해나 제한 물건 및 우리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제외가 됩니다. 자, 권리 침해는 경매 신청, 가압류, 우리가 압류,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주택을 말하고, 임대차 계약이 된 주택, 뭐 여러분 전세권 설정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은 우리가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연금 지급 방식을 보게 되면은 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연금 우리가 지급 방식에서 월 우리가 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월 지급금 지급 방식에 보면은 이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죠. 자, 종신 방식은 이제 평생 동안이죠. 자,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이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종신 방식이고, 확정 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우리가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 종신 지급 방식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종신 우리가 지급 방식 있죠. 자, 이 종신 지급 방식 또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자, 종신 지급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신 지급 방식은 이 평생 동안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우리가 지급받는 방식인데, 문제는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죠. 여기는 자,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습니다. 자, 수시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 종신 혼합 방식은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죠. 자,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자,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때 수시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 최대 얼마죠? 5억이죠. 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이 대출 한도의 50% 이내를 얼마죠? 자, 50%니까 2억 5천만 원 이내. 근데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월 지급금으로 우리가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확정기간 방식은 우리가 또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또 있죠. 자, 이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어요. 자, 이것도 수시 인출 한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때 수시 인출 한도는 우리가 대출 한도의 45%, 50%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겠네. 대출 한도의 45% 이내라는 거. 자, 45%입니다. 50%가 아니라 45%, 50%가 아닌 45%라는 걸 주의하겠죠. 즉,
대출 한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네요. 이 대출 한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 설정이죠. 자, 대출 한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의무 설정액입니다. 의무 설정액으로서 우리가 월 지급금,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 명목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무 설정액을 우리가 설정해두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걸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88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 이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 용도로 월 지급금 지급 종료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 우선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88페이지 보시면은, 자, 가입비 볼까요? 자, 가입비 중간 6번에 주택 가격의 2%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요. 연 보증료는 보증자에게 0.5%, 연 0.5%를 매월 납부하고, 이제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에 우리가 가산을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보증기한은 종신이죠. 자, 소유자 및 배우자, 여러분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라고 하는데, 이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출금 상환 189페이지 보면은 주택 소유자 및 배우자, 즉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데, 이때 이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우리가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주택 처분 금액. 자, 이 주택 처분 금액이 있고, 우리가 주택연금 총액이 있죠. 자, 여러분 주택연금 총액이 우리가 4억인데 이 주택 처분 금액이 우리가 6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죠. 이때는 이 남는 부분이 2억 남죠. 이 남는 부분은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면 되겠고, 주택 처분 금액이 이렇게 작을 때 있죠. 자, 여기 주택 처분 금액이 3억인데 주택연금 총액이 4억이다. 그럼 1억 부족하죠. 이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인 상속인에게 우리가 청구할 수 없어요. 응? 별도 청구할 수 없다.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확인해 두고, 특히 이 내용이 벌써 2번 출제했죠. 이 내용이 벌써 2번 우리가 출제를 했고, 한 번은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습니다. 자, 확인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원래 출제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쪽 내용 주택연금제도의 기본적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0 우리가 이 190페이지 보시면은 농지연금제도인데, 농지연금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농지연금제도는 요거는 만 60세가 아니라 만 65세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이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를 보면요 한국노노청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타난 제도죠. 자, 우선은 연령 가입 조건 보면은 신청년도 말일 12월 31일이죠.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입니다. 자, 영농 경력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데, 문제는 영속적일 필요 없고 뭐 우리 드문드문 하여튼 5년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소유 농지는 신청인의 총 소유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 3만 제곱미터,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3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공급자 금융.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서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리츠라는 용어가 나오죠. 리츠. 자, 리츠. 읽을 때 리츠고, 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걸 부동산 투자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선 주식 회사, 상법상 우리가 주식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 리츠는 여러분이 시험에 올해 또 작년에도 2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는데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확인 잘 해둬야 될 부분, 리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리츠와 관련해서 우선은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 또 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 배당의 형태로 수익을 되돌려주는 제도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이 간접 투자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 리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간접 우리가 투자 상품이죠. 자, 나중에 배우게 될 이 간접 투자 상품, 또 부동산 펀드도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자, 우선 간접 투자 상품이 이제 나오고, 또 소액 자금을 소액 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게 리츠죠. 자, 이 리츠는 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자산인 이 부동산을 우리가 담보로 하죠. 담보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담보로 한 주당 표준화된 소액인 한 주당 5,000원인 우리가 담보로 뭐를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우리는 자본시장에서 우리는 주식, 금융자산의 형태인 주식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증권화의 한 형태다. 이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 증권화의 또 한 형태다.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의 한 형태라고 또 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이 자본시장을 연계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리츠를 말하고요. 이 리츠는 이 부동산을 주식 한 주당 얼마, 주식 몇 프로 가졌냐, 지분, 자기 지분이겠죠.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상품이다. 주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지분화한 상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츠의 장점으로서는 부동산 관련 증권이나 이 업무용, 임대용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자기관리,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우리가 이익 배당 한도에 90% 이상,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 우리가 금전으로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가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죠.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또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자금 모아서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대규모 부동산 소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니츠라는 주식에 투자하면은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어떻게 돼? 니츠는 황금성, 유동성 면에서 뭐죠? 우리는 부동산 직접 투자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금화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 뭐 이런 장점들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1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란 이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따라 설립된 회사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다. 자, 우선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어서의 우선 개념을 우선 나와 있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요즘 계속 3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데 정답 지문으로도 많이 묻죠.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용어입니다. 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최근에 법조문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이 법조문을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는데,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이제 뉴스에 보면은 우리가 Corporate Restructuring에서 CR이라고 하죠. CR 니츠라고 많이 합니다. CR 니츠라고 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자, 회사의 형태가 시험에 우선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최근에 많이 출제하고 있죠. 예,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개념이 19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다. 그 개념 계속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상법상 영속적인 실체 회사를 말하고,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여러분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죠. 자,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을 하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우리가 임원을 상근으로 둘 수 없고 또 본점의 지점도 설치할 수 없는 회사를 pay for company인 명목 회사라고 하죠. pay for company.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 회사다. pay for company를 의미합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조문 볼까요? 193페이지의 법인격.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제5조로 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주식회사니까 발기를 모집해서 발기 총회를 열어서 주식회사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니까. 자, 그리고 5조 2항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자, 제6조 설립 자본금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설립 자본금 보면은 우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건 10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자, 10억 원이라는 걸 명심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죠. 자, 1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제10조 또 최저 자본금이 나오죠. 자, 최저 자본금을 보게 되면은, 자, 영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6개월까지를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영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또 얼마죠? 7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겠고, 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저 자본금 한번 봤고요. 자, 제14조 그 11조에 2 볼까요? 194페이지. 이거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페이퍼 컴퍼니 명목 회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14조의 8 주식 공모가 나오죠. 자, 여러분 주식 공모와 관련해서 주식 공모 14조의 8을 보면은 주식 공모와 관련해서 뭐는 우리는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되는데, 자, 우선은 14조의 8 볼까요? 2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게 1년 6개월로 바뀌었어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 발행하는 우리가 주식 총수의 우리가 100분의 30이라는 건 30%거든요.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한다. 30% 이상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제15조 주식의 분산이 나오죠. 자, 이 주식의 15조 주식의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말하는 거죠. 자, 1인당 우리가 주식 소유 한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인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1항 볼까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30% 이내 주식을 소유하는 거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몇 프로? 40%. 작년에 출제했었죠. 40%를 또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40% 이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조 현물 출자가 나오죠. 현물 출자. 자, 이 현물 출자에 관련된 우리가 사항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물 출자를 보면은 1항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고 이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여러분,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로 출제 많이 하죠.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자, 2항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 인가 후에 동그라미 영업 인가 후입니다. 후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 옛날에 부동산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가 더 들어왔죠.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또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이 3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20조 주식의 상장 1항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우리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상장 규정을 갖춰야 되거든요. 상장 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해서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제21조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 보면은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사업, 부동산 임대차,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또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또 신탁이 종료된 때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및 처분 7가지 사항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이 나왔고요. 자, 제22조 3항 볼까요? 자산관리회사 인가가 나오죠. 거기 봤더니 자, 우선 자본금, 자산관리회사는 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일 것. 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상 상근으로 두는데 대통령령에는 5인 이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등록을 해야겠죠. 자, 196페이지 23조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투자 자문회사는 인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령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두는데 대통령 또 영에는 3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럼 대통령령에는 우리가 주택 아닌 부동산, 국내 부동산 중 주택 아닌 부동산 모두 1년 이내입니다. 자, 부동산 2항 볼까요?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은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자산의 구성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자,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 되겠죠. 자, 자산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26조 볼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2항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30% 이내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죠. 30% 이내. 자, 26조의 2항 봅니다.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죠. 자,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전문용어로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데, 이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 70% 이상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총자산의 전부를 바뀌었거든요. 70% 이상이니까 2항은 30% 미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제2항 볼까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제21조에 나오는 우리가 자산의 투자 운용 방법에 있어서 이 제1호, 3호, 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제8항 볼까요?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이죠. 잘 알아두시고 26조 3 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이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받는 토지의 개발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하여는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대토보상권인데, 이 대토보상권을 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8조 배당으로 갑니다. 198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 항 볼까요? 이익 배당은 금전 배당, 현물 배당 없습니다. 금전 배당으로 하고요. 3항 위탁관리, 동남시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는 우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우리가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지문 주의 좀 해두시고, 자, 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2항 볼까요? 자,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기 자본 2배 이내 자금 차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예외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10배,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뭐인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199페이지에 또 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 이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은 이 니즈에 대해서 한 문제 우리가 출제됐을 때 맞출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신디케이션, 나머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머지 공급자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